문제, 의대 정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의료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건강 정책은 국민을 우선시해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게 항상 정부와 정치권과 저희들이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유독 이번 의료계획만큼은 오히려 다시 국민보다 저희 의료계획을 옥죄는 방안들이 너무 많이 발표됐다. 그 점에서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정부의 비거주 관리 실손보험 계획 방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이득이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오히려 정보사와 관계 당국의 어떤 이익이 더 부합되는 정책이 아닌가는 점에서 저희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의료행위지만 안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사실 법으로 성립되지 못했던 분야가 저는 비급여 진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 진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 가입하고 그다음에 약관 변경을 하는 약관을 변경해서 재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 5세대 실손을 만들어서 4세대 실손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좀 5세대 실손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좀 분리하고 일반 질환자, 중증 질환자 급여 자기 부담률을 좀 확인하겠다는 거고, 또 비급여 같은 경우도 중증과 비중증을 비교를 해서 비급여의 보상 한도나 자기 부담이나 휴지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차등을 좀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비급여 관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10개 비급여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빈도가 많은 비급여에 관해서는 전 세대 실손 금융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시행 기준,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을 해서 치료 목적 의료행위 시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걸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백내장이 좀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제가 좀 뒤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리 추진이라고 해서 2023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마 치료 목적 판단하는 시행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그런 전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걸 예상이 되는데요. 이걸 가만히 한번 보니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백내장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제 벗어나는 거고 제가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게 자료를 넘겼는데 이게 그저께 또 보도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또 백내장 수술 비용이 이제 실손보험의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2022년 6월 16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요. 발초점 인공지성체 백내장 수술, 즉 이게 이제 시력 약관에 따른 시력 부족 수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실손보험 대상은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입원을 기준으로 한 비용이 나가느냐, 통원이 나가야 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통원 비용은 뭐 한 2, 30만 원이고 입원 기준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이슈가 됐는데 입원의 기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아까 했던 DRG가 적용되죠. 포괄까지가 적용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서 환자가 6시간 이상 있으면은 입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였냐 아니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보니까
그렇진 않다더라.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달라는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탐구가 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명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이제 거의 다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좀 하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분쟁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판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오히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난 잘못 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오히려 보험사에서 돈을 걸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건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건 반대의 또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을 포기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사에서 좀 부담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대법원에 판결했다가 기각이 되면 오히려 이제 기준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또 이제 통용이 될까봐 아마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요건 조금 나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건 결국은 이제 이건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사구심 판례에서 이번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런 판단이고 그 다음에 보험 약관에서도 이번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쭉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설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필요성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약관에서 원칙 고객이 이것도 이제 같은 하구심 판결이긴 한데 고객이 유리하게 애매하면 약관법상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그런 법리도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어떤 법원의 판단에서 문제가 됐던 거가 조금 요거를 좀 볼게요. 추진 배경에 보면은 대법원 밑에 보면은 대법원 판결 2020년 아까 제가 심리불속에 기각됐다는 판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변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 그러니까 조금은 이변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이라고 좀 전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제 하에 이런 통원한도로 보상했다는 거를 좀 전제로 상당히 그 지급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고령자라든가 물론 이제 단초점면 이거는 이제 뭐 디테일한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객관적인 거나 의학적 판단을 좀 기초한 것이 아니고 좀 보험사 입장에서 좀 만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한 걸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고요. 공감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법원 판결이 올해 2월달에 나왔습니다. 아까 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거가 같은 내용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판결이 났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 있듯이 판례나 이상한 사안이라도 보험 가입 내역, 사고 내용, 및 기타 사유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거를 좀 보도자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부는 뭐 아까 똑같은 판단인데 실질적인 입원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주제가 이건 아니니까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2025년 1월 9일날 치료 목적 의료행위 시행 기준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법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아까 이제 백내장 판례를 보면은 판단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입장에 치우치는 비밀이라고 좀 많이 비판받고 있고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행 기준이 조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분이긴 한데 약관 해석 원칙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과잉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빈도가 발생하면 또 만들어서 적용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발생하면은 지급 분쟁 조정의 지급 조건을 추가해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헌법상 기본권인 보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분쟁 조정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분쟁 조정 기준이라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소송까지 가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분쟁 유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려면은 보험 가입자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고 보장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약관의 배려 원칙입니다. 고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시행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말씀드린 게 그때 기사 나왔던 걸 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손보험을 5세대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게 한 예입니다. 기사에 나왔는데 만약에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세 가입자가 계신데 가입을 해지하면 한국금이 300만 원을 받게 돼 있지만 두개 한 6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5세대를 1세대, 2세대 초기를 다 5세대로 전환을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실질적인 실손 개혁이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일단은 표준 약관 용어,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갱신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바뀔 수 있지만 조건이나 약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 게 갱신인데 재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의 보장 내용 변경 주기를 말하는 건데 이건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는 거예요. 계약의 보장 내용, 즉 보장 범위 및 자기 부담 등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명령, 표준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기. 지금 현재는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1세대하고 2세대 초반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장기간 15년 재가입인데 그게 그 이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15년의 보장기간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약관에 따르면은 재가입 규정이 존재하지만 초기 실손 가입자 1세대와 2세대 초기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고 100세까지 약관 변경이 불가하게 있습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설치를 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 약관에 의해 체결되면 약관 개정하더라도 당사자가 별도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좀 감도 표시했는데 1세대 여기까지는 이제 1세대, 2세대인데 요거를 새로운 5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거의 이제 50%가 넘습니다. 50% 적용된다는 되는 분들은 재가입이 없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과거자 배거 4세대만 나왔는데 5세대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5년이니까 어쨌든 새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준들을 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분위부담금률이라든가 중증 비중증 나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5세대 실손 만든 것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혁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빠졌는데 요거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지금 5세대 내용이거든요. 여기 최종 분위부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결국 뭐 복잡합니다. 중증 비중증이냐 뭐 일반이냐 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지금 과거에 따르면 90%, 초창기는 완전 100% 보장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90%는 보장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좀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상적으로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재매입의 의미가 보험사와 초기 보험 가입자는 합의에 의해서, 결국 합의하지 않으면은 새로 시선보험 계약 체결할 수가 없죠. 합의라는 건 양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상금 수준이 문제인데요. 처음에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과연 뭘지에 대해서 이게 되려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한테 더 유리하게, 누가 가입자가 보더라도 나는 이거 무조건 바꾸기 유리하다고 할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잡할 거니까 이해를 시킬 정도로 상세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도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또 나는 이거 그냥 다시 원상복구할래 이렇게 하면은 또 차액권도 보장돼요. 물론 이런 방안들은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재매입 의미가 어떻고 적정한 보상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을 과연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결 내에 따르면은 계약자의 원칙인데 계약이 정해졌는데 나중에 그거를 소극적으로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례가 있듯이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위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 보장이나 그런 장치를 좀 만들면서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 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손보험 손해의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이거는 당초 보험사가 설계를 잘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손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것만 놓고 봐서는 손실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율 한정이 지금 뭐 120%다, 130%다, 어떤 때는 140%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가 공개되거나 근거가 제공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율이 낮은데 바닥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나 기초 자료에 대한 보도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험사는 손해율과 무관하게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당초에 가입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무형상의 이익이 막대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가입자를 적극 유치해 왔고, 그 과정에서 꾸준한 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계속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됐죠. 이걸 감안했으면은 그동안 충분히 이익을 봤으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은 손실 보더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가입자의 보험 약관에 대한 신뢰와 이미 형성된 기득권, 가입자 입장에서는 노년이 될수록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10년 넘게 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이제 나는 아프면은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권, 행복추구권은 철저히 보호해야 될 것이고, 재매입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보상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보험 소유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급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 본질에 부합하게 하고, 가급적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본인 부담금까지 다 초창기에는 100% 다 보장을 하니까 과잉 그런 부족적 해이가 좀 생긴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방안하는 방안으로 처음부터 설계했어야 되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현이라고 합니다.